제50 기업의 흥망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처럼 기업도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사활을 좌우한다. 그러면서 이제 코닥과 후지, 그리고 닌텐도, 그다음에 덴마크 레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서리 먼저 보겠습니다. 생로병사, 말 그대로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라고 각 글자를 잡을 수도 있고 그 의미가 ups and downs 정도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흥망성쇠 같은 건데 the rise and fall 오르고 내리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또 부침이라고 하는 단어도 뒤에 나오는데 그 부침이라는 단어도 덴마크 레고의 부침도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침은 성함과 쇠함이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success and setback 정도로 의미를 잡을 수도 있겠고요. 본문에서는 successes and setbacks으로 복수로 잡아놨습니다. 점철된, 점점자하고 묶는다는 철자거든요. 그래서 여러 점이 이어진 거니까 역경과 부침으로 점철된 87년의 역사할 때 그 점철이라고 하는 것은 throughout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throughout 뭐뭐 동안 쭉 그래서 뭐뭐에 걸쳐서 도처에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throughout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장별 번역 포인트 들어갑니다. 1번. 사람의 생로병사처럼 기업도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다. 뭐뭐처럼 그러면 이제 as인데 just를 넣어주면 딱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피할 수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사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다 정도로 번역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흥망성쇠, 네, 앞에 생로병사 포함해서 이런 단어들은 직역보다는 의미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vicissitude인데서 복수가 되면 흥망성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뭐, 이 흥하고 망한다는 그 세대의 변천,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하지만 원래 문장이 이 흥망성쇠, 생로병사를 원래 의미한다면 그걸 그대로 옮겨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그 의미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원래는 이제 부디즘, teaches, 불교에서 가르침인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두 고통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원래 문맥이 이렇게 생로병사를 말한다면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History books describe the rise and fall of empires and kingdoms. 네. 이때 rise and fall이라고 하는 것도 흥망성쇠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just as we encounter ups and downs as we go through our lives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이 표현도 좋더라고요. 살다 보면이라는 표현으로 as we go through our lives 살다 보면 we encounter ups and downs 예, 아, 이런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하는 것처럼, in the same way, 같은 말이죠? just as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로, we encounter ups and downs as we go through our lives. 살다 보면, ups 되는 일도 있고, down 되는 일도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예, 기업이란 뜻이죠. 기업도 face successes and setbacks,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setback, 뭔가 일이 잘 안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예, 패배 정도, success의 반대말이니까 예, 패배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만 잡아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사화를 좌우한다. 지금 주어 잡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사화를 좌우하니까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 이것을 주어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사람 주어처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기업이 흥하고 망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기업을 주어로 하면 어, 기업은 흥하거나 망한다. 어떻게 적용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이라고 하는 숨겨진 주어를 챙겨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라고 문장을 만들면 굉장히 좀 길어지는 느낌이 나요, 주어가.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y, 기업이죠. survive or fail. 예, 살아남거나 실패합니다. 근데 이게 depending on how they adapt and respond.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 to the challenges they encounter. 그들이 만나는 문제에 이렇게 해서 의미를 뭐 사활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주어를 뭘로 잡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depend 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대처하는 뭐 이런 그 거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depend on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거냐 저거냐 하는 그런 양자 선택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당연히 according to는 써도 되는 거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코닥과 후지의 엇갈린 운명이 이를 웅변한다. 예, 웅변이라고 하는 단어 힘차게 말함이라는 뜻인데 예, 웅변, 힘차게 말함. 근데 이거는 실제로 힘차게 말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보여준다. 예, 좋은 예시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 의미를 잡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엇갈린 운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엇갈린 운명을 영어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엇갈린 운명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운명이 대조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운명, 오른쪽으로 가는 운명이 있는데 서로 크로스해서 지나가는 그래서 대조돼서 보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엇갈린 운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한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미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They can see this clearly. 예. 이게 이제 웅변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We can see this clearly.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웅변을 잡아줬고요. And the stark contrast. 예, 분명한 대조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그 stark는 이 contrast랑 늘 같이 다니는 단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같이 봐두시면 좋겠네요. between the fate, 예, 운명의 분명한 대조 of Kodak and Fuji, 엇갈린 운명이라는 의미로 잡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은 starkly different fate, 예, 분명하게 다른 운명,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잡아줘도 되겠네요. 그게 이제 엇갈린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1880년 설립된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도 아날로그 필름을 고집하다 132년에 파산했다. 여기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는 두 개입니다. 만들었다, 파산했다. 그래서 invented but went bankrupt. 이렇게 되는 겁니다. 80년에 설립된 코닥 이거는요. 코닥을 설명하는 과거 분사지요. 형용사구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필름을 고집하다가 라고 하는 말은 그 파산을 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먼저 동사를 잡고 동사가 아닌 이런 형용사구와 부사구를 잘라내면 문장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코닥, 콤마 찍고 established in 1880 이렇게 삽입구로 코닥을 설명을 했고요. 코닥이 invented the world's first digital camera in 1975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1975년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혹시 이렇게 만드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 Invented the digital camera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in 1975. 이런 식으로 한국말 어순으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요게 이제 좀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강사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I met him in New York for the first time. 앞에서 한번 전에 어, 과제 앞번 쪽 할 때 했었던 건데 I met him in New York. 나는 그를 뉴욕에서 만났다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만나고 세 번째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어, 첫 번째로 디지털 카메라를 첫 번째로 만들고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게 되면 이상해지는 상황이 돼서 요거는 아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뒤에 for the first time이 나와도 in 10 years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건 괜찮습니다. I met him last week. 나는 그를 만났다 지난주에. 근데 그게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만난 거다, 두 번째로 만난 거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in 10 years가 나오면 10년 만에 처음 만난 거다. 이런 식의 문맥은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집하다가 파산을 한 거지요. But went bankrupt. 예, 파산을 했지요. 131 years after its foundation. 예, 처음에 문을 열고, 예,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세운 다음에 131년이 지나서 이제 파산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때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 2012년에 코닥이 이제 파산하고 문을 닫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친절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그 연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문장도 완성도를 높이고 왜냐하면 요 연도가 빠져 있으면 그냥 131년 후 131년 후에 132년 만에 이제 그냥 파산을 하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런 걸 넣어주면 영어 문장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Because of its reluctance to let go of analog film. let go of는 이제 포기하다라는 뜻이니까 아날로그 필름을 내보내기를 꺼려했기 때문에라는 말이죠. Because of its refusal to let go of analog film. 이때의 refusal은 이거는 위로 당기는 게 좋겠네요. 음, 표면적인 의미의 거절보다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고집이 refusal, 안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의 refusal이 되겠네요. 또, 그 고집에는 하겠다는 고집이 있고요. 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tubbornness의 이 고집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풀어 번역하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코닥이 자기네가 필름의 종주 회사인데 종주국 같은 건데 그 아날로그 필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리는 게 reluctance to let go of 뭔가를 놔주기를 포기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fuser를 써도 마찬가지 refusal to let go of 예. 보내기를 거절한 그건 안 해. 그건 못 해. 뭐 이런 느낌이 나왔을 때 reluctance나 refusal을 사용해서 그 표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겠다는 고집, 하지 않겠다는 고집. 문맥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어, 표현을 풀어서 번역해 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반면 후지는 과감히 주력을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하고 문서 솔루션, 제약, 화장품 등 다각화로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후지 필름하고 코닥 필름하고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후지는 디지털 카메라로 재빨리 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필름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서 솔루션 제일 유명한 거는 아, 복사기가 되겠죠. 복사기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고 그 다음에 그 워드 프로세서 계통의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팔았고 심지어 제약회사 같은 쪽도 진출해가지고 의약품도 만들어서 팔고 화장품까지 손을 대서 어쨌건에 다각화를 해가지고 아직도 후지는 살아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장을 보면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후지는 전환했다 그리고 다각화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풀어볼게요. 반면 그러면은 이제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by contrast 반면 그러니까 A는 뭐 한다 반면 B는 뭐 한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on the contrary는 반면이 아니죠. 얘는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뭐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여기서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These movies are not naive. On the contrary, they are very realistic. 이 naive라는 단어가 이제 순진한 거잖아요. 근데 영화가 순진하다? 그게 뭔 소리지? 반대말이 realistic입니다.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영화가 realistic movie가 되고요. 나이브 무비는 현실을 마치 동화처럼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 같은 혹은 청소년들이 보는 뭐 청춘 로맨스 같은 현실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가능한 얘기들을 다루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on the contrary가 나오면 이게 서로 어, 반대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는커녕이기 때문에 나이브와 리얼리스틱의 그 반대 개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On the other hand, Fuji is still alive and well. 건재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두 단어를 같이 써줍니다. 이건 한 단어처럼 alive and well을 한 단어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후지는 지금 건재한데 because it made a drastic switch. 예, 급격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to 방향이 나오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예,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건재하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뭐뭐 때문에니까 thanks to its drastic switch to digital technology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Because it made the drastic switch to digital technology. 디지털로의 그 급격한 전환 때문에 이런 얘기고요. 똑같은 의미인데 어를 쓸 때는 그 방점이 다른 데 찍히지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because it made the drastic switch. 더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얘기가 되잖아요. 이때는 앞의 내용을 받든지 아니면 어, 뒤의 내용을 받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디지털 기술로의 급격한 전환. 그래서 이때 더는 방점이 디지털 기술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데서 방점이 여기에 찍힙니다. 하지만 어가 붙으면 얘는 그냥 it made a drastic switch니까 관심이 여기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급격한 변환을 했다는데 방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변환을 한 결과 그 방향이 그냥 디지털 테크놀로지 쪽이었다. 예. 그래서 방점이 찍히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영작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어감이 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바꿨어. 디지털 쪽이야 라고 하는데 방점이 느껴진다면 더 급격하게 변화를 했어 라고 하면 이런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And uh, diversified into areas like document solutions, drugs, and cosmetics 이렇게 돼 있죠. 요 그 diversify라고 하는 동사가 이거 재밌더라고요. 여기 이제 다각화다라는 타동사도 있는데 자동사로 다각화하다 그리고 into 그래서 그 뒤에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각화를 했는데 그 어떤 분야로 다각화하다 이런 식이 돼 있어서 예문을 3개 뽑아봤는데요. diversify into the technology sector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다. diversify into e-commerce 그러면 전자상거래로 다각화하다. diversify into solar and wind initiatives 그러면 태양열과 풍력 발전 사업으로 다각화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diversified into areas
이런 분야로 다각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like 하면서 그 예로는 document solution, 문서 솔루션, drug, 그리고 cosmetics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화투를 만들던 일본 닌텐도 역시 수차례 부도 위기를 겪었지만 비디오 게임, 건강을 접목한 위 등으로 변신하며 130년을 이어오고 있다. 이때 130년을 이어온다라는 표현을 맨 뒤로 나가도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이 130년만 뒤로 남는 것보다 130년을 앞으로 당겨서 130년 전에 화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아, 변신을 해왔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재구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같은 거는 이제 뭐 since 같은 거 넣어주면 될 거고요. 한 가지 더. 비디오 게임 건강을 접목한 위. 요게 저는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 닌텐도가 비디오 게임 만드는 회사인 건 다 아는데 위라고 하는 것이 그 비디오 게임에다가 건강을 접목한 거잖아요. 그래서 콤마를 여기다 찍어 놓기는 했는데 이 회사가 비디오 게임 끊고 그러니까 화투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건강을 접목한 위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해 왔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뭔가 좀 여기 좀 빠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 그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게임 콘솔, 그리고 게임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건강을 접목한 위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복원해서 번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에서 친절한 번역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intendo is another good example. 예, 본문에 없지만 닌텐도 역시 여기에서 그 말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intendo is another good example. It started out 130 years ago. 이제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네. As a manufacturer of 하나후다. 예, 이 단어가 이제 그 화투, 그러니까 일본의 그 화투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저도 처음 화투를 검색해 보니까 나오던데, 만약에 하나후다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 단어를 쓰고, 콤마 찍고, traditional Japanese playing cards. 예, 전통 일본의 아, 카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카드는 뭐 네모난 종이에다 뭐 써놓으면 다 그게 카드인데 여기는 플레잉 카드, 예, 트럼프 카드 뭐 이런 식으로 그 플레잉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그러고는 face bankruptcy multiple time 여러 번 그 부도를 직면했는데 부도 위기를 겪었는데라는 말로 부도를 보기는 봤어요. 이거 부도 되나라고 하는 걸 보긴 봤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죠. 혹은 come close to 그래서 예, come dangerously close to 거의 뭐뭇을 직면하다, 거의 가깝게 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으로 뭐 close call 하마터면 갈 뻔했어 할 때 그 close 같은 느낌, 예, come close to bankruptcy. 예, 여러 번 부도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has transformed, 예, 그 이후, since 그 이후, 예,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서 바꿔서 변신해서 into a developer, 개발 회사로 바뀐 거죠.
of video games. 그리고 게임 콘솔, 예,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including the Wii, 거기에는 위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bring together gaming and exercise. 그래서 게임과 운동을 접목한 bring together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bring together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덴마크 레고도 지금의 화려함 뒤에는 역경과 부침으로 점철된 87년의 역사가 있다. 예, 역경과 부침으로 점철된 87년의 역사. 이거 다 적으려고 글자 그 역경이라는 단어, 부침이라는 단어, 점철이라는 단어, 이거를 글자를 옮기는 게 의미가 없죠. 전체 전달하려는 내용이 뭐야? 그랬더니 87년 동안 힘든 일이 많았어 라는 뜻이잖아요. 예, 덴마크 레고도 지금은 화려하지만 역경과 부침으로 점철된 87년의 역사가 있었어. 그게 무슨 뭔 소리야? 그랬더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이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undergo many difficult period 이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Lego of Denmark also has had to undergo have to 용법에 have to인데 이게 이제 완료 형태로 has had to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뭐한 일이 있었다, 뭐뭐 해야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많은 그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흥망성쇠 그 얘기를 이렇게 또 잡을 수가 있겠네요. Throughout its 87-year history 혹은 Leg of Denmark 그게 뭐냐면 설명 들어갑니다. One of the most successful toy makers in the world today. 이게 이제 지금의 화려함이 뭔지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지금 또 친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레고 회사가 뭔지 다들 알지만 혹시 모를까 봐 해서 토이 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화려함이라는 말을 대신에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Also has had to undergo many difficult periods throughout its 87-year history. 네. 아, 요 have to가 현재 완료로 나와 있는 것들을 몇 개 예문을 모아봤습니다. I have had to study all night. 난 밤새서 공부해야만 했다. 난 공부한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나 봤더니 prepare for the exam since last week. 지난주부터 시험을 준비하려고 밤새며 공부를 해야만 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She has had to work two jobs. 어, 일을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했답니다. To support her family. 이유가 나오고요. 언제부터냐면 since she graduated from college. 대학 졸업한 이후 학자금 갚으려고 열심히 일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또 the company has had to adapt quickly. 회사는 재빨리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쭉 그래 와야 했단 얘기입니다. To the changing market condition,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해서 has have to 용법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모범 번역 한번 필사해 보시고요. 번역 포인트 연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처럼 기업도 흥망성쇠를 피할 수가 없다. 뭐뭐처럼 just as 피할 수 없다. 만나게 된다. 흥망성쇠 생로병사의
의미를 잡아라.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시작. 2번.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사활을 좌우한다. 주어를 뭘로 잡을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기업이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다라는 앞에 문장의 주어인 기업을 가져다가 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흥하거나 망한다.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시작. 3번. 코닥과 후지의 엇갈린 운명이 이를 웅변한다. 웅변한다는 얘기는 잘 보여준다, 좋은 예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엇갈린 운명, 예, 그 쓰는 표현이 있었지요? 시작. 한번 만들어 보세요. 4번입니다. 1880년 설립된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도 아날로그 필름을 고집하다 132년 만에 파산했다. 예, 어떻게 하도 상관없습니다만, 만들었다, 파산했다, 만들었다, 그러나 파산했다라고 하는 문장 형태로 진행이 되고, 설립된 이거는 뒤로 붙이면 되고, 고집하다는 becaus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5번. 반면 후지는 과감히 주력을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했다. 그리고 문서 솔루션이나 제약이나 화장품 등 다각화로 여전히 건재하다. 전환하고 다각화했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요. 후지는 지금 건재하고요. 왜 그랬나? 그래서 비코즈로 잡아도 되겠고, 전환하고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각화라는 단어는 뒤에 into 하면서 뭐뭐 분야로 다각화를 했다. 그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6번. 화투를 만들던 일본 닌텐도 역시 수차례 부도 위기를 겪었지만 비디오 게임, 건강을 접목한 위 등으로 변신하며 130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 한번 요 130년을 뭐 맨 뒤로 빼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좀 어색하면 얘를 앞으로 당겨서 130년 전에 화투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던 일본 닌텐도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디오 게임기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게임기도 만들고 위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7번. 덴마크 레고도 지금의 화려함 뒤에는 역경과 부침으로 점철된 87년의 역사가 있었다. 예, 지금의 화려함. 이걸 글자 그대로 옮긴다고 해서 독자가 레고가 뭔지를 모르면 그 화려함을 뭔지 모를 거예요. 친절하게 레고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경과 부침으로 점철된 정말 어려운 단어 역경, 부침, 점철 그냥 의미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오늘이 과제 50을 마치는 날이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